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31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입니다. 1부에 이어서 혼자 소개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분의 게스트와 1부에 이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닉네임 한 번씩. 네. 저는 덕희 아빠 행수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장군이와 영웅이의 보호자 개키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순이의 언니인 하늘입니다. 저는 세보미의 언니인 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 집에는 상구와 두기가 있습니다. 저는 삼식이고요. 이름 귀여워. 자, 그러면 1부에서 이제 신나게 목욕시키는 이야기죠. 목욕시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죠.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그것 흐름대로 가지 않고 있고요. 뭐 상관없어요, 사실. 뭐 그냥 자유롭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썰을 푸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재밌는 썰을 즉흥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시작은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해볼게요. 네. 혹시 반려견을 키울 때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갑자기 조용해졌어. 없으신가요? 이게 팁이라고 하기 다들 견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책하고 네네네. 그리고 밥 잘 주고 이게 기본 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꿀템이다 약간. 근데 할 저는 때 네,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건 좀 많긴 한데 방송 네네. 시간 일단 자격증이 8만 원 주고 딴 자격증이 이 사람으로서 네네. 네. 이거 진짜 꿀팁이야. 네네. 이게 강아지들이 이상 행동,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중에 80% 정도는 지들 깐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우리랑 살다가 안 맞는 거고 20%는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이상 행동이거든요. 네네네. 엔간하면은 다 돈으로 해결돼요. 예. 어떤 일단 의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런 막 고민 같은 게 막 가끔 와요. 저 이제 SNS에서 막 강아지 키우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막 집안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너무 물어뜯어요. 장판은 그렇다 치고 막 뭐 나사 같은 것도 위험한데 뭐 약 같은 거 바닥에 놓지 마세요. 맞아요, 진짜. 맞죠. 이거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게 마켓비나 이케아에서 이제 선반 같은 거 3만 원이면 사거든요. 키 안 닿는 데다 올려놓으세요 하고 전선 너무 물어뜯어요. 전선 몰딩은 되게 싸요. 맞아. 그 공구상가에 가면은 1,000원 단위로 팔아요. 그런 거 있고 막 그 현관문만 열면은 너무 튀어나가서 복도에서 막 잃어버릴 뻔한 적 있어요. 막 이런 거 많아요. 그 중문을 설치하세요. 맞아, 안전문 맞아. 이거 닮은데. 진짜 맞는 말. 그 안전문 뭐 6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렇죠. 그 송일국 그치, 씨가 그치. 그 맞아, 슈돌 나왔을 때 맞아. 부엌 위험하잖아요. 칼 네. 있고 막 불 있고 네.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 그 제품이 제일 튼튼해요. 뭐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산책할 때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서 고민이에요 하면은 그 가슴줄 중에 고리가 앞섭해 달린 맞아. 게 있어요. 저 이거 샀어요. 네. 그래요? 네. 싸요. 그러면은 4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해서 거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기한테 이게 지가 돌아와요. 띠용 하고 다시 네.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용. 이거는 네. 추천하더라고요. 오. 세나게 나왔어요. 네. 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막 우리 혹시 지금 있는 그 하네스를 거꾸로 매놔도 되나요? 아니죠. 그건 안 그거는. 되나? 그거는 구조상 안 될 거예요. 아니 돈을 쓰세요, 여러분. 저희 집 네. 그 하네스가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아래 바꿔서 멜 수는 있어. 그러니까 위아래가 문제가 아니라 가슴팍 앞에 달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땡기다가도 아. 이제 그 리드줄 끝까지 땡기면 지가 띠용하고 이렇게 뒤돌을 수밖에 없는 띠용? 구조거든요. 맞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 애가 소형견인데 집안도 미끄러운데 너무 뛰어다녀요. 그러면 뛰지 마! 막 이렇게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그냥 그 맞죠. 아동용 놀이매트 있어요. 뽀로로 맞아, 그래서 맞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세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건 꿀팁인데 여러분 그 아동용이랑 애견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용도가 비슷하면 아동용을 사세요. 그래요? 저 싸고 맞아, 품질이 맞아. 훨씬 아. 좋아요. 저 이거는 저도 그 네. 들었어요. 어.
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다고. 더 신경 써서 만드는구나. 그쵸. 사람이 쓰는 거라고. 근데 네. 디자인이 약간 좀 후지긴 하죠. 애들 좋아하는 거 막 로보카폴리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뽀로로. 인테리어를 포기하시고 맞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애견용은 네. 좀 사람 인테리어를 신경을 써서 만드니까 좀. 그쵸. 근데 품질이 좀 안 좋은 게 많아요. 비싸고. 음. 근데 왜 유아용 애견용만 붙으면 똑같은 물품인데 막 가격이 막 그렇게 뛰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들 돈 쓰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아, 등쳐먹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애들 이제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시중 간식들 이제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건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수제 간식은 너무 비싸고 양도 맞아, 맞아. 적고 그럴 때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좋은 것들 닭가슴살, 네. 소고기는 뭐 홍두깨나 사태살, 음. 뭐 비계 없는 것들, 네. 돼지고기는 전지살, 음. 뭐 흰살 생선, 뭐 살치, 가자미 뭐 이런 거나 야채 중엔 단호박,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 전문가 오셔서 진짜 전문가. 이래서 네.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격증을 땁시다. 장 볼 때 사세요. 그 다음에 이게 냉동 보관하시다가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세요. 간식을 줄 때. 그러면은 훨씬 저렴하고 양 많고 일단 내가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맞아, 내가 맞아. 만들었고. 일단 훨씬 건강한 간식을 급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많이 아시는데 꿀팁들이 있어요. 이게 소고기 홍두깨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집에서 손질하다 보면 너무 빡빡해요. 다 살코기니까 그거를 마트에 정육 코너나 생선 코너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이유식 할 거예요 하면은 갈아주세요 민석이에. 와 이유식. 그거를 이제 팬에다가 이제 기름 없이 볶아서 이제 냉장 보관 조금씩 해서 그러면 이제 한 꼬집씩 주면은 애들 딱 한 입씩 주기 좋거든요. 그런 거나 생선 진짜 같은 거는 꿀팁이다. 생선 같은 것도 이유식 한다고 하면 흰살 생선으로 주세요 하면은 뼈를 다 발라줘요. 와. 그러면은 이제 잔뼈만 이렇게 다시 핀셋 같은 걸로 골라서 이제 기름 없이 굽거나 삶아서 애들 조금씩 떼주면은 좋아요. 하고 이제 이건 메모감인데. 예, 조금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시다 하면 결국에 건조기를 사시면은 그렇죠. 여러분. 사실 건조기가 네. 최고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삶아놓은 건 이제 냉장 보관 금방금방 없애야 맞아. 되잖아. 근데 막상하지. 말려놓으면 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리퀴드 막 이런 좀 고급 브랜드 말고 키친아트 막 이런 데서 3-4만 원짜리 저가형 맞아. 식품 건조기가 있어요. 저희 집 네. 저희 집도 키친아트 써요. 네. 그런 거 이제 뭐 저희는 애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고기를 떼올 때 이제 장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마장동에서 떼오거든요. 아. 네. 스케일이 달라. 네. 해서 이제 육포 같은 거 말려서 이거 스케일 다운하면은 네. 이게 중형 그쵸, 소형으로 가는 말려가지고 이제 그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에다가 실리카겔 같은 거 따로 팔아요. 실리카겔 한 봉지씩 넣어서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 돋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은 오래오래 먹여요.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거 이제 마장동 같은 데 가면은 특수 부위 많이 팔아요. 네. 다 근위, 오소리 감투 막 이런 거, 음. 간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애들 그 특히 사료만 먹는 아이들 비타민 D 충족 안 될 때 많거든요. 이거 챙겨주시면 좋은데 내장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는 내장 있잖아요. 근위 말고 뭐 간, 쓸개 이런 오소리 감투 이런 거는 내가 주식으로 먹는 양의 20%를 넘기지 않게 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식 공부도 했었거든요. 네. 멋있다. 애들이 안 하나의 먹어서 것 사료를 같아. 먹긴 하는데 거의 약간 특강 수준인데요. 맞아. 와. 저 지금 이거는- 메모하기 바빠요. 근데 이거 나중에 방송으로 다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땐 여러분 늦으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친하게 분들 지내면 아셔야 돼요. 진짜 네네.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이유식 할 거라고 하면 강아지 먹기 좋게 다 알아서 해줘요. 왜냐면 애기가 먹는 거랑 강아지가 먹는 거랑 비슷하게 성질하거든요. 맞아. 근데 간 안 들어가는. 강아지 네. 줄 거예요 하면은 그렇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또. 이유식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애기 몇- 여기서 추가 팁이 있으면 네네. 이게 막 귀찮다 싶으면 마켓 땡땡을 이용하시면 마켓 아니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마켓 켈리. 예. 마켓컬리? 네, 거기에 애기 코너가 있어요. 저는 아. 거기서 몇 개 이렇게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얼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네. 몇 개 사놔놓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유식 손질하는 게 정말 편해요, 네. 여러분. 저도 그 건조기는 진짜 애용해요. 네. 건조기로 뭐 온갖 거 다 말려줘봤죠. 그 그렇죠. 인터넷에 제가 주로 들어가는 데가 거성푸드라고 거성- 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아, 키우시는 저도 분들은. 거성에서 사요. 아 그래요? 네. 거기가 되게 품질이 괜찮고 네, 가격대도 괜찮고 특수 부위 같은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종류도 진짜 많고 뭐 오리발이나 뭐 뭐 양갈비 막 맞아 이런 거. 양 어쩌고 캥거루 어쩌고도 팔고 음. 그거 사면은
아까 여기 오는 길에 본 그 수제 간식 가게 이런 데에서 파는 거에 한 5분의 1 가격 단위 가격으로 그쵸. 치면 거의 그 정도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가격도 가격인데 저기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맞아요. 내가 안 봤잖아. 맞아, 근데 맞아. 내가 만들면 일단 뭐 잘못돼도 내 책임이니까. 맞죠.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 해주면은 진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쵸. 되게 좋아요. 저희 집도 건조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한번 말렸은 고구마를 정말 환장하게 좋아하는데 네. 고구마를 말릴 때 건조기 곁에서 떠나질 못하는 아 거예요. 맞아. 약간 밤새 게임하는 거 보면 저도 약간 저 그 쪽방에서 말리거든요. 네. 쪽방에다 문 닫아놓고 말려요. 창문 열어놓고 냄새 심하니까 고기 같은 거 말리면. 근데 애들이 평소엔 그 방에 관심도 없는데 그것만 말리면 그 문틈에 코를 바꿔서 맞아요.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다니까. 근데 너무 웃겨. 이게 키친아트는 그러니까 리킵 같이 막 8, 9만 원 하는 좋은 거 말고 키친아트 거 그러니까 중저가형 건조기는 네. 한번 층수를 뒤집어 줘야 돼요. 아 맞아요. 그 순간을 아. 애들이 너무 노리는 거. 맞아. 중간에 웬만큼 되면은 하나씩 주거든요. 네. 잘 됐으면.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 들어오자. 저는 아직 건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그래서 샘플 사료를 약간 간식처럼 줘요. 그 사료 잘 먹는 게 효도야.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샘플 사료가 별로 얼마 안 하거든요. 비싸봤자 뭐 3,000원? 네네네. 이면은 이렇게 아예 팩으로 나오니까 음. 이렇게 부시럭하면 애가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럼 내가 부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조용히 해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그 부시럭 소리의 바이브가 맞아요. 있는데 간혹 우리 먹는 것 중에 그렇게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홍삼. 무조건 달려. 아 홍삼. 안 돼, 이거 홍삼이야. 저는 어제 쭈쭈바 먹는데 그 소리 듣고도 오더라고요. 근데 저 홍삼 진액은 진짜 조그맣게 손톱만큼씩은 주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홍삼은 몸에 좋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주면 안 좋으니까. 그쵸, 그쵸. 네. 뭐든지. 근데 홍삼이 들어갔다고 이제 광고하는 사료가 있어요. 그냥 좋은 사료 먹이시고 홍삼을 따로 먹이세요. 아, 맞아. 그게 좋아요. 나 이 사료 알 것 같아. 말해도 되나요? 정관장? 네. 정관장에서 홍삼을 사세요, 여러분. 따로 사세요. 네. 맞죠. 저는 딱히 그런 거에는 꿀팁이 없는데 네네. 최근에 항문낭 짜는 법을 알았어요. 아. 꼬리를 들고 6시, 8시 이렇게 방향에서 잡고 4시, 8시 이렇게. 방향에서 저 이거 아직 못해요. 그게 정말? 이론은 아는데. 제가 그거를 네. 어떻게 하냐면 네네. 저도 못해가지고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애기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시킬 때마다 이제 시도는 해봤는데 그때마다 애기가 아픈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네. 그러면은 미안해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씻자를 씻는데 어느 날 애기가 똥꼬스키를 타는 거예요. 아 때가 됐다. 엉덩이를 땅에 네. 대고 비비는 거죠. 네네네. 가는.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넷 하다가 본 건데 고양이 중에 어떤 아이가 항문낭이 너무 안 짜주니까 염증이 터져가지고 파열이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고양이도 횡문낭이 있어요. 네네네. 네. 피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해가지고 네. 그때 트치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영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딱 봤는데 그게 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꼬리를 딱 들고 좀 아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확 들어요.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네. 쫙 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쫙쫙 들고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똥꼬가 있으면은 4시랑 8시 방향에 동그란 뭔가가 잡혀요. 네, 거기에요. 네, 어. 근데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되고 요거. 그 똥꼬가 나와야 돼요, 좀.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네. 똥꼬가 안 나오거든요. 쭉 근데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좀 힘을 세게 줘야 돼요. 그리고 쭉 올리면은 응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몇 번 이렇게 해주면은 오므렸다 폈다 해주면은 노란 뭔가가 나와요. 근데 저는 아예 항문낭을 수술을 했어요. 아. 중성화 수술을 해줄 그것도 때.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아예 항문낭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 그냥 평생 항문낭 안 짜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짜줘서 염증 생기면 이제 네. 또 더 큰일 나니까. 그게 그 네. 강아지가 어쨌든 늑대에서 이제 진화한 건 아니고 아종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늑대 정도 크기가 되거나 저희 집 영웅이 정도 되는 대형견 아이들은 안 짜줘도 지들이 짜요. 응가를 할 때. 그래서 가끔 항문낭이 이제
묽은 게 이제 은가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소형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게 네. 개량되다 보니까 관략근에 힘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짜줘야 되는 되는데 그래서 소형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이제 생후 1년 정도 때 하잖아요. 대부분 그때 첫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이제 생후 11개월, 13개월 사이쯤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하신 기왕 그 어차피 전신 마취 한 번 하는 게 되게 몸에 부담 맞아요. 한 김에 하세요. 사실 한 김에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째는 부위가 다르긴 한데 아, 맞죠.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약간 한 김에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좀 부위가 달라서 네. 한 김에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고생할 때 같이 맞아요. 하면 평생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할 거면 마취 2번 하는 것보다 맞아.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런 거 고민하신다면 아예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근데 네. 약간 주의할 게 실수로 잘못 건드리면 그 네. 항문낭이 관략근 바로 옆이다 보니까 관략근이 다쳐서 변을 지리거나 좀 그런 경우가 그런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병원 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시고 잘 하는 곳으로 가셔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드리고 싶네요. 이거 마지막 꿀팁인데 해도 네. 돼요? 네네네. 동물병원 알아보실 때 네네. 이제 강사모 이런 막 그 아. 이런 데 말고요. 네. 거기는 약간 바이럴이 많아요. 음. 동네 맘카페를 가보세요. 아 맞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동네 맘카페 은신해서 은신. 어차피 근데 정혜원이 아니까 글은 못 쓰잖아요. 근데 네네네. 눈팅을 해서 동물병원 글을 엄청 눈팅을 해보세요. 어. 그러면은 과잉 진료를 하는지 와, 뭐 대박이다. 우리 애가 여기서 무슨 사고 났어요 막 이런 거는 네네. 맘들끼리는 그거를 다 공유를 해요. 네, 그 땡땡 맘카페로 가면은 대충 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 판교 맘카페, 뭐 광교 맘카페 막 이런 뭐 그거 진짜 서초 꿀팁이다. 맘카페 이런 데서 맘카페 은신을 하세요. 은신. 그러니까 막 가입만 하면 돼요. 네. 강아지들 막 있는 커뮤니티는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상권 있는 데는 바이럴이 같거나 막 신고해서 못 올리게 하거나 이런 데 맘들은 약간 그 폐쇄된 곳에서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맘카페에 모든 가세요. 정보가 와우. 네.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어디가 싸네 이것도 네. 놀아요. 그리고 공동 구매도 하십니다. 그렇구나. 되게 좋다. 네.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 되게 좋거든요. 근데 혹시 그 병원 정보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긴 강서 쪽인데. 저희 너무 멀어가지고 네. 저도 네. 되게 좋은 병원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네. 쪽이죠? 거기는? 까치울 아세요? 7호선 맨 까치울? 네 부천 소사 쪽. 아 음. 혹시 이쪽 사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병원도 이곳저곳 많이 가보시는 건 추천해요. 예, 그래서 네. 맞는 음. 선생님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맞아요. 되고 아니면 서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가 다니는 병원이 거기 원장님하고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갈 때마다 싸우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진료를 제일 잘해. 아 그래요? 그 사람도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장군이가 또 사람이 만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걔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아, 나도 못하는데. 어, 근데 내가 주사를 놓으면 불법이잖아.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재밌네. 네. 혹시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꿀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병원 네. 네. 병원 병- 얘기 네. 나왔으니까. 병원 선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병원을 하나를 해놓고 아, 맞아요. 그리고 개인 병원을 또 하나를 뚫어놨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더 맞아, 이렇게 맞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집 근처에 24시가 하는 데가 가까우면 좋은데 네. 그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니까 미리 하나 네네.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디 있는지 파악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이거는 것 같아요. 진짜 아셔야 돼요. 24시간 하는 병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늘님 네. 아까 말씀하시던 거 있으니까. 아 저는 병원 그러니까 이쪽이랑 좀 많이 멀어지긴 하는데 네네. 저희 집이 다들 저희 집 강아지를 좋아는 하는데 네.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사람을 가려요. 그래도 집에 들어왔을 땐 나와서 반겨주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희 집 강아지가 반겨도 그냥 그냥 지나가길래 네. 그거를 무조건 그 강아지가 나오면 앉아가지고 반겨주러 나왔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애한테 눈 맞추고 인사를 해줘라.
그거를 시켰더니 저희 집 강아지가 전체적으로 좀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서 좀 강아지한테 소외당하는 가족분이 있다면은 한 번씩 인사라도 눈 맞춤 한 번이라도 그리고 말 걸어줄 때 갸웃갸웃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은 확실히 강아지가 애정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맞아, 맞아. 그런 거 한 번씩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같이 사니까 어쨌든. 네. 네. 근데 약간 네. 제가 소외를 받긴 해요, 애들한테. 왜냐면은 아니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모든 악역을 내가 혼자 다 하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 걔네한테 아이고. 그거 돼. 엄마, 아빠, 언니, 그러니까 누나까지는 이제 사람들. 강아지 1, 2, 3.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놈이 대빵이긴 한데 개 중에서 그렇구나. 근데 그만 뭔지 알아요. 저도 그냥 제가 거의 혼자 다 케어를 해주니까 뭐 귀청소나 뭐 눈물 앞에 닦아주는 거나 뭐 씻겨주는 이런 건 걔들이 좀 싫어하는 것들 제가 다 해주니까 걔 첫째가 좀 부르면 잘 안 와요. 그냥 맨입으로 부르면 잘 안 와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 애인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애인이 부르면은 바로바로 오고 그 좀 짜증나죠. 맞아, 내가 먹인 게 얼만데. 그러니까 난 진짜 분유 탐액이고 진짜 걸음마부터 다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저희 집 강아지가 눈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지금 먹이는 사료 브랜드가 뭐예요? 안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제 1, 2, 3 원료 중에 밀, 옥수수, 쌀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다 음. 끌고 계시네. 강아지 그러니까 카니스 루푸스 그러니까 늑대가 육식동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우리는 침에서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는데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늑대들은 위에서 분비가 돼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제 흡수하는 게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곡물성 탄수화물의 알레르기 반응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난다 싶을 때는 일단 곡물이 원료로 들어간 사료를 바꿔보세요. 그레인 프리라고 검색하면은 그 곡물이 안 들어간 사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걸로 먹여서 한 몇 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시고 눈물이 쏙 들어간다 싶으면 그게 알레르기가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LID라고 해서 한 가지 성분으로 만든 사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서 하면 알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작자 여러분 제가 나쁜 사료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수의사 선생님들도 다 계실 테니까 이제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원료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 고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근데 네. 저희 첫째가 좀 눈물이 있거든요. 네. 둘째는 뭐 눈물이 거의 없는데 첫째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눈물이 쏙 들어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걔가 귀병이 나가지고 아이고. 귀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귀약을 한 달 정도 먹었는데 그때 눈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포유류는 입, 인, 후가 다 연결이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으로 눈물이 없어지네.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이고 싶다 이랬지만 그건 안 되니까 그냥. 근데 그거 약을 끊으니까 다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혹시 알러지가 있나. 네. 우선 생선 사료류를 먼저 먹이는 게 네.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연어 들어간 걸로 먹이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네, 근데 연어는 안 먹는 애들은 죽어도 안 먹어. 저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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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 애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주는 대로 먹거든요. 저희 애가 연어가 들어감과 동시에 안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아니 이럴 바에 생식을 하자 해서 생식을 공부를 되게 열심히. 왜냐하면 생식은 식단을 제대로 안 짜주면 사료보다 못 하거든요. 그쵸, 당연히. 맞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수의사 선생님들이랑 막 세미나도 같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자 하자 하고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줬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우리 딸이 그 생고기 그 물컹한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 그래서 닭고기를 싫어하나 해서 닭, 소, 돼지, 오리, 연어, 뭐 캥거루, 사슴 막 뭔가 막 진짜 구하기도 힘든 농장에서 떼와가지고 다 해봤어요. 그것도 막 온갖 비율 그 다음에 필수 비타민 오메가 3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안 먹어.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익혀서 줘보자 했는데 익히면 먹는데 내장은 또 안 먹어요. 내장 이제 막 오소리 감투나 간 같은 거 있으면은 딱 한 입 물고 퇴. 열받잖아요. 그래서 사료로 이렇게 하는데 사료도 이제 같은 원료가 있는 걸 한 2주 이상 먹으면 이제 질려서 굶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2주 텀으로 원료랑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먹는 것들 중에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 사이에 도전해본 사료가 한 60개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국내에 박람회나 이렇게 사료 업자들, 업자들이랑 좀 그 용품샵 사장님들이랑 톡방이 있어요. 톡방이 있다고요? 막 그러면서 막 전문가예요. 너무 스케일이 다른데. 달라. 이번에 뭐 수입 이번에 K펫페어에 뭐 이번에 수입 된다더라. 뭐 대박이다. 하면서 그거 이번에 들어와요.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걸 알아야 애가 안 굶으니까. 본업이 어떻게 되시지? 친하게 지내요. 전혀 다른데. 누구보다 소식이 빠른. 정말 친하게 지내요. 본업은 예체능 학원 강사인데요. 와. 먹여 살리려면. 그래서 저희는 사료로 그렇게 정착했어요 지금. 그래서 사료 바꿀 때 되는데 큰일이네. 페페어 얘기 나와서 네. 이제 좀 있으면 페페어가 열리거든요. 9월 언젠가 열리니까. 네. 9월 맞나요? 9월에 열려요. 9월에 열려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정합니다. 2019년도 K페페어는 9월이 아니라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보시는 것도 사료 뭐 이런 거 정보 알 때 네.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거기 강아지 동반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뭘 상상하든 이상의 개판이에요. 퀴퍼 하는 날 시청역 4번 출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박람회장 전체가. 네. 근데 개야 다. 그래서 애 막 조그만 애들은 발 밟히고 막 이래. 막 근데 큰 개들은 또 이제 막 활동성 너무 크니까 딴 사람들 치고 다니니까 데리고 다니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가서 이제 사료 수입 동향이나 이제 다른 펫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런칭하는 거 이제 그런 박람회부터 하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펫 택시 서비스 같은 거나 뭐 펫 케어 서비스 이런 거 이제 새로 런칭하는 건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사료 거래하시는 이제 업샵 같은 데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런데 그 사장들한테는 이제 페어에서 이제 입장권을 뿌려요. 그건 사료 살 때 그거 그 입장권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하면 줘요. 네. 요즘 사료 같은 거 사면은 초대권이 날라오더라고요. 네. 아니면 그 수의사 병원에도 병원에도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어. 그런 데 가셔서 받으셔도 돼요. 자, 꿀팁이 많이 더 남았겠지만 우리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반려견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속도에 비해서 반려견이나 같이 다니는 보호자를 쳐다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은 좀 아직은 좀 멀었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이런 거는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 가지씩 한번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씩만 보자마자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있어요. 왜? 이렇게 산책을 애가- 하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어. 그 빈도가 커져요. 네. 저희 개가 상대적으로 네. 이 대형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큰 편이거든요. 네네. 큰 편인데 보자마자 저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네. 아예 가지를 못하게 맞는데 네네네.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땡땡 개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싫어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는 그냥 조금 속으로 이렇게 곱씹어줘도 되지 않았나. 얘는 무슨 죄야.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애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빈도가 되게 잦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네. 키가 79예요. 제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등치가 있고 막 하니까 젊은 남자고 또 전 지나다닐 때 이거 진짜 귀찮아서 그냥 오만상 찡그리고 다니거든요. 진짜. 그럼 말들을 잘 안 걸어요. 말 못 걸게. 진짜 꿀팁인데요. 이거. 근데 그러다가도 간혹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물론 곱게 살려서 보내진 않지만
저 그래서 동네에서 고수장도 몇 번 썼어요. 진짜. 싸우셨어요? 매번 그러니까 매번 싸워서 매번 내가 이겨도 피곤은 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 맞는 말이죠. 근데 전 그게 그 비반려인 분들이야 뭐 좀 많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그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밖에서 제발 줄 좀 안 푸셨으면 좋겠어요. 한 맞아, 1초라도. 이거 진짜 그게 맞아요. 여러분 불법이에요. 일단은 밖에서 그 집 밖이면은 1초라도 풀면 불법이에요. 그렇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자체로도 벌금을 내는데 그 사이에 애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지나가던 미친 사람이 와서 발로 쳐서 죽여도 없어요.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이제 자기 강아지를 믿지 마세요. 아 맞아. 이제 내가 풀어놔도 부르면 올 거야. 근데 강효국 씨가 키우는 보더콜리라고 해도 그렇게 흥분하면은 안 와요. 맞아요. 개라는 동물은 놀라거나 흥분하면은 일단 앞으로 질주하게 돼 있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소음이 많아요. 크락션 소리, 애들 소리, 길고양이도 많죠. 딱 가다가 이제 못 찾으면 유기견 되는 거고 못 찾기 전에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은 다 아셔야 될 게 개가 어디로 뛰어도 30초면은 찾길이에요. 맞아요. 금방 죽어요. 맞아요. 조그만 애들은 자전거에만 치워도 죽어요. 그래서 제발 풀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애들이 위험하잖아요. 일단 다른 무엇보다 강아지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강아지들을 하고 갈 데가 참 없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뭐 카페나 식당 같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위생은 사실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겠어요. 솔직히 더러우면 인간이 훨씬 더럽지. 그쵸. 손들이 다 주시. 그러니까는 제발. 거기서 막는 이유는 위생도 위생이지만 약간 뭔가 사회성이 없는 개들 때문에 심하게 짖는다거나 뭐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인하고 어디를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분히 어디를 앉아있어 봤겠어요 걔네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당연히 더 그런 게 낯설고 그러면 이제 가게 측에서는 또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이런 게 점점 더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아? 업장이 좀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식당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네. 개들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게 판교 부근에 네. 많아요. 운중동 옆으로 좀 가면은 약간 그린벨트 묶인데요. 갈 수 있는 데가 많다고요, 개들하고? 좀 그 부분이 경기 남부에서는 판교가 핫플레이스예요. 네. 그 판교 신도시 H스퀘어 있는데 말고 네. 좀 판교동, 그 백현동 넘어서 약간 서판교 쪽 말하는 건가요? 네. 그쪽에 그쪽 가면은 조그만한 건물들이 다 낮아요. 기본적으로 좀 네네. 낮기 거기 아직 때문에 그린벨트가 네. 묶여서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가게가 은근히 있어요. 경기 남부의 핫플레이스는 판교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동네에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수목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강아지랑 가는데 가는 길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강아지 동반 입장 가능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강아지랑 브런치 먹었어요. 부럽다. 이따 끝나고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다음에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강아지랑 같이 가니까 관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공감된다. 근데 좋은 관심도 많은데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네. 뭐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해드리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한 분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얘는 원래 유기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 유기견이 뭐야 이랬는데 버려지네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주로 초등학생 분들이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초중고 분들, 청소년 분들이 지나가실 때 강아지 소리를 내세요. 아 맞아요. 너무 싫어. 멍멍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멍멍 하고 지나가고 아니면 으르렁 이러거나 제발 그런 소리 좀 내지 맞아. 마주세요. 가만히 있는 애들 괜히 흥분하고 너무 싫어 그러는 진짜. 그 추가적으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견주분들이든 견주분들이든 이쁘다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아 이쁘다 하면서 만지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진짜. 그거 너무 위험해요. 예, 그거는 저희 견주 그러니까 보호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 그거는 진짜 이렇게 펫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건 펫 매너이기 전에 만약에 강아지 생명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봐도라도 남의 물건. 아니 내가 루이비통 백을 들고 다니고 있어 300만 원짜리. 가방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만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듣다가 얘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제 첫째가 진돗개잖아요. 근데 네. 이제 40, 50대 아저씨들이 이제 진돗개 엄청 변태들이 많아요. 막. 그래서 이거 뭐야 순정이요? 막 그래서 오리지널이요? 막 그러면 그럴 때마다 물어봐. 이런 거 얼마 주면 사?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이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얼마냐고 막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애랑 한 1년 다니면 그게 달관이 돼요. 이제 아저씨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3억이요. 혈통 있어요. 3억이라고 하면 근데 웃긴 거는 아하. 그래요? 아유, 혹시 뭐 하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인식에 대한 거는 반려견도 가족이다라는 거? 왜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도 하지만 솔직히 반려견이 좀 아프거나 반려견이 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너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직장에다가 저희 반려견이 죽어서요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완화되거나 좀 뭔가 뭐 제도든 뭐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반려동물 이제 등록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뭐 그거 뭐 네가 개 키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은 뭐 저희 강아지 이렇게 등록을 했고 뭐 이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으니까. 근데 전 그래서 직장에서 애 아플 때 못 나갈 때 동생이 아프다고 해요. 그냥. 동생이 있는 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슬프고.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리지 마세요. 맞아. 혼내고 때리고. 네. 혼내도 네. 안 고쳐져요. 그냥 혼내지 마시고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하고 조금만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의식을 개선하기보다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옛날에 음주운전 아무리 여러분이 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일 수 있으면 백날 해봤자 안 고쳐졌는데 맞아요. 징역 보내고 나니까 싹 줄었죠. 이거 싹 다 징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잡히는 족족. 맞아. 네. 이러면은 그게 저는 그래서 좀 딴 얘기인데 동성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식 개선도 의식 개선인데 법이 바뀌고 맞아. 본보기로 징역 몇 명 보내면 알아서 바뀌어 사람은. 맞아. 음주운전이랑 거리에서 길빵 안 하는 사람들 봐봐요. 요즘 공무원들 되게 단속 심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등록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짠. 뭐예요? 와 등록증. 이거 저는 저런 귀여워. 거 없는데 진짜. 등록을 했는데 왜 이런 거나 카드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칩은 심었는데 네. 등록증이 안 나와서. 시청 가면은 이거 네. 발급해주는 네, 발급을 해줘요. 네, 귀엽죠. 지자체마다 그래 달라요. 사진 없네 사진. 사진을 그건 찍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서류상으로 등록하고 신청까지 하면은 이렇게 저의 집으로 오더라고요. 증명 사진 이렇게 박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게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애기 지장이랑. 앞발 도장. 귀여워. 발 크기 근데 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발 크기 이런 거. 애기도 다 지문이 달라서. 전 그럼 아이패드만한 거 들고 다녀야 돼. 그건 축소. 우리 얘가 발이 나만 해요. 내 손 바닥만 해요. 진짜 크구나.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하늘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의미 있는 게 그 반려견을 잃은 슬픔이 자식 잃은 슬픔이랑 거의 비슷하다 맞아. 이렇게 그쵸. 얘기를 들었는데 자식이 죽으면 직장에서 당연히 휴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려동물이 죽으면 티도 못 내는 네. 그게 엄청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네. 받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일하는 데서 동료 한 분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그분은 이제 저랑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니까 저랑 강아지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사실 저희 강아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해도 공감을 못 해줄 걸 아니까 그냥 저한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티도 못 내고. 너무 그건 진짜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이틀, 3일 정도라도 쉴 수 있게. 강아지 안락사 시켰거든요. 10년 전에. 네네. 근데 그 안락사 날이 다가올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울면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내내 울고 집에 와서는 강아지 어떻게 보내지 이 생각하고 막 쓰다듬고 학교 가면 다시 울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정말. 맞아요. 그 정신병 중에서 네.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맞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저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안 보고 저희만 보는 건데 맞아요. 저희는 솔직히 주변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추스리는 기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훌륭한 진짜로. 네. 그리고 애를 받아들였다는 거는 떠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기서 지금 벌써 걱정인 게 아직 3살밖에 안 됐지만 두 마리가 나이가 같아가지고 아이고. 같이 늙어갈 게 너무 보여서 그 슬픔이 2배일 것 같아서 너무 더 벌써 괜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서 있을 때 관리를 맞아. 유산균은 닥터 먹골라. 오메가3는 사람 거 먹여도 좋아요, 여러분. 아, 네. 갑자기 유산균도 사람 거 먹여도 괜찮다. 닥터 먹골라가 사람 거인데 아, 네, 아이허브에서 하거든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갈까요? 이제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이제 여러 편견이나 좀 사회에 좀 퍼져 있는 통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여기서 유기견 입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네. 유기견이 문제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많죠. 있죠. 네, 유기견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린 거야. 사실 그것보다는 집에 사정이 안 돼서 그런 버려진 케이스가 전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편견들 때문에 더 아이를 입양을 한 게 좀 더 꺼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약간 좀 괜찮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편견은 당연히 존재하게 우리 사회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저도 똑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유기견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유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유기한 이후에 얘가 짖음이 심해서 그다음에 밥을 너무 많이 가려서 아니면은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려서 그다음에 사람을 너무 경계해서 이런 식으로 유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나는 게 사실 강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려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처신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 행동을 강화시켰거나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된 적응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개는 짖어야 되고요. 그렇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죠. 그죠, 맞아요. 정말. 사람이 제일 나빠. 네, 맞아요. 세봄이도 처음에 되게 불안하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랑 계속 눈 맞추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움찔거리고 밖에도 잘 못 나가던 애가 이제는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까지 걸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 강아지에게 어떤 문제 행동이 발견이 되면 얘가 왜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얘가 짖음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랑은 안 맞아 하고 버리시면 세상에 어떤 개가 맞겠어요. 강아지는 원래 원래 짖고 원래 말썽 부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인 세상에 강아지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유기견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유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펫샵에서 데려오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펫샵에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그래서 확률이 높죠. 근 3, 4년 사이에 펫샵에서 태어난 말티즈들 사이에서 뇌수두종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얘기가 돌아요, 지금. 아, 슬개골들. 네, 슬개골 탈구야 워낙에 소형견들 맞아, 전체적 맞아. 근데 좀 워낙에 패키니지 같은 경우는 안압 그 네네네. 녹내장 문제나 이런 거.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점점 더 막교배식이 일단 유기견이 문제가 있는 강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펫샵에서 온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생각 다시 하세요. 진짜. 정말 네. 유기견도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그냥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네. 이 말 되게 그렇다. 눈물이 날 것 같으신가요? 울컥? 저도 말하면서 네. 울컥하네요. 저도 생각해온 게 그거였어요. 뭐 유기견이 다들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어서 버려질 것인 거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저희 집 강아지 데려올 때 유기견 입양할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편견이 있었어요. 유기견이니까 분명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문제 행동이 발생할 거야. 하지만 거기 있으면 더 아플 테니까 한 마리라도 한 아이라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 하고 데려오자고 말했던 거라서. 근데 데려오고 그러니까 동순이는 그런 경로로 데려오진 않았지만 데려오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더 많은 사례들을 들으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강아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람 문제야. 어쩌다 사람 문제다. 네. 이건 정말 그냥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보통은 강아지가 받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힘든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세봄이 처음 데려왔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원래 세봄이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독거노인분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기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유기가 된 건데 저는 그래서 할머니랑만 살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살면서 아이 행동을 살펴보니까 까만 옷 입은 남자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키가 큰 사람도 무서워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강아지 몸 길이를 재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 사료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네. 가방이라든지 그런 걸 살 때 몸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몸 길이 재려고 50cm 자를 꺼내는데 애기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남성한테 맞은 적이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얘는 정말 그렇게 때릴 때도 없고 그렇게 혼날 만한 짓을 하는 애도 아닌데 왜 그러지? 저 여기서 되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죄송한데 이럴 때 꿀팁 이게 딱딱한 자보다 그 핸드폰 케이블 있잖아요 1m짜리 그걸로 쑥 재고 길이를 재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로 재면은 애가 안 놀래. 그럴 수도 있겠다. 꿀팁이에요. 미안해. 어차피 모은 곡선이니까. 그쵸. 네. 그러네요. 하고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이 일단 유기견 이제 구조 활동도 중요하고 입양 운동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유기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약간 착한 사람들끼리 지금 밑 빠진 독이라 물 붓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가가 나서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지금 완전 손방망이 쳐버리지.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모든 동물을 그러니까 모든 종에 상관없이 동물을 사육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벌금형 이상을 나가야 되고 음. 그러다가 학대, 유기, 방치 등이 걸리면 벌금형 없이 바로 유기징역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 이렇게 본보기로 뉴스에서 몇 명만 때리잖아요. 확 줄어요. 한 해에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가 8만 마리가 넘어요. 여러분. 맞죠. 정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조금 센 말이라 죄송한데 진짜 개나 소나 개를 키울 수 있고 개나 소나 갖다 버려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유기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사법부, 입법부 여러분 듣고 계시면 제발. 니들이 사람이면 근데 참 한국 사회가 같은 사람도 등급 나누고 차별하는 이 세상에서 참 동물 인권이 바닥인 거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동물권. 아니고 동물권. 동물권 죄송합니다. 동물권이 바닥인 거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데 슬프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예. 진짜 동물권을 보면은 그 나라의 인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네. 제발. 추가적으로 네. 유기견이라고 동정의 눈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 맞아. 맞아요. 그 애는 죄예요. 맞아, 제예요. 동종의 눈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맞죠. 저는 이게 불쌍해요. 왜냐면은 유기견이라고 하면은 네. 되게 아련하게 봐요. 맞아, 눈빛이. 아련. 그 상대방 방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 어떻게 그런 큰 마음을 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유기견이 아니라 저한테 오네잖아요. 내 새끼인데. 맞아요. 네. 오는데 약간 그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눈 좀 저는 좀 불쾌해요. 저도요. 그리고 그 뭐지? 유기견 출신이라고 했을 때 아련하게 보면은 유기견이라 하지 말고 스트릿 출신이라고. 맞아요. 출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근데 풀 스토리를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은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왜 근데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는 하는 게 거기서 딱 끝나면 좋잖아요. 딱 거기서 딱 끝나면 유기견에서 그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후속 대치가 약간 좀 그럴 때가 네. 있거든요. 동정은 돈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료값 사료값을 간식을 주세요. 참 재밌네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네요, 진짜. 동정하지 마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반려견이라는 게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퀴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참 웃픈 이야기인데 퀴어들한테 반려동물 그중에서 반려견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우리 애들이랑 이제 네. 생활하는 걸 뭐 퀴어로서 막 이렇게 뭐 네네네. 한다는 생각 한번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이쪽 그러니까 뭐 LGBT, 뭐 AIQ, 뭐 이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쪽 분들이 뭐 인간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있고 일단 자녀는 둘째치고 원래 있던 가족들한테도 내놓은 자식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근데 맞아. 얘네는 진짜 그 가족 이상이잖아요. 정말 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을 해도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약간 내가 나로서 사는 것보다 얘네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더 살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인 가족보다 약간 그게 약간 조금 무거운 얘기했으면 제가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겪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진짜 자살 사고 가고 진짜 띠용 어라? 이제 그러다가 그때 드는 생각이 약간 아니 부모님은 솔직히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나 죽어도 살 수는 있잖아. 나 없이도 사신 세월이 40년이 되신데 그래도 힘드시겠지 슬프겠지 하지만 살 수는 있잖아. 누나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내가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 이제 직전까지 가서 아 맞다.
나 새끼 나 우리 애가 애들. 딸린 몸이지. 용케 살아있네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족 인간인 가족보다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내놓은 자식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혐오가 되게 심하거든요. 아, 네. 지금 다니시는 학교에서요? 네. 네. 근데 집에 오면 항상 저희 집 강아지가 꼬리를 엄청 흔들고 반기고 있으니까 아 정말 힘들었는데 너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진짜. 그리고 정말 아 너는 너의 마지막 숨까지 내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육아랑 비슷하기도 한데 네. 그렇죠. 너는 내가 먹여 살릴게 죽는 날까지 그런 그냥 정말 그래 너는 내가 책임질 존재다. 책임질 존재. 끝까지 책임질 존재. 일단 저는 제가 정체성을 깨닫기 전부터 지금 저희 아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저희 집 동순이는 그거였어요.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 저라는 사람으로만 바라봐주는 첫 존재였어가지고 사실 이 질문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제 정체성 한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많이 혼란할 때 그때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집에 와서 막 침대에 막 웅크려가지고 울고 이럴 때 제일 위로가 됐던 게 저희 집 강아지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걔 앞에서 제가 뭘 하든 뭐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거기서 뭐 제가 제 정체성을 뭐 고함을 지르든 뭐 어쨌든 너 뭐 해? 하면서 좋아해 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걔 보면서 이렇게 한 존재라도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뭐 까짓거 살아보지 뭐 이런 느낌? 까짓거 정체성이 알 바냐. 우리 동순이가 지금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살았어서 되게 이 질문이 되게 깊게 다가왔어요. 네. 목수님은 아니, 저는 아무래도 초보 견주라서 네. 그러니까 보호자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그냥 동반자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조금 빨리 가는 너무 슬픈 부분이죠. 네, 빨리 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더 책임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솔직히 이 게이나 퀴어나 뭐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은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부양을 하고 이 아이가 가는 것까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목소리가 울컥하신 거 아닌가요? 울지 마. 눈물 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가 그 첫째 물론 둘 다 하고 산책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랑 산책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저랑 발을 더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걔랑 이렇게 산책을 쭉 하고 있으면은 그냥 얘랑 그냥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정말 얘는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그냥 사실 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냥 얘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를 좋아해 주겠구나. 얘네는 항상 내 편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좀 울컥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세상이 혐오로 넘치다 보니까. 맞죠. 제가 이제 무성애자인데 세상에 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무성애자가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한테 커밍을 했을 때 교수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혐오를 듣는 일도 많고 근데 집에 오면은 퀴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그냥 이 애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냥 그러고 얘는 내 애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될 존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성식 씨 얘기하다가 얘랑 걸으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이랑 걷다가 드는 생각이 근데 늘 드는 생각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이 대형과 의 차이군요. 언제 지치는 걸까? 집에 진짜 갈 수는 있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유 참 이렇게 다시 눈물이 쏙 네.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원 영통구 쪽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번 애들 가자는 대로 진짜 주말에 한번 맘 놓고 그래. 가보자. 니들이 뭐 지쳐봤자 나보다 작은데 얼마나 해서 이렇게 그 GPS 찍히고 가다가 진짜 영통구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벗어나서 용인 신갈까지 갔다 왔어요. 용인 기흥구가 대박. 찍혔거든요. 구글맵에. 도시 하나를 건너뛰었어. 와. 두 개를 건너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지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 어떻게 돌아가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지금 지도에 기흥구 무슨 동으로 뜨는데 그래서 살려주세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차로 엄마가 갔어요? 데리러 왔어. 와. 그래서 다행이다. 다시 이제 용인에서 화성을 거쳐서 수원으로 다시 못 돌아가겠더라고. 무한 체력이네요. 음.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출연하신 소감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강아지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좋은 정보 진짜 많이 얻고 저는 진짜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진짜 저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초보 보호자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약간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또 다른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우리 애가 별난 건 아니었어. 막 이런 거랑 그런 거랑 그리고 터키 항상 이렇게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이 새끼가 새끼가 또 사고 난 쳤을까? 그죠. 저는 여기 KPC방 들으면서 네. 나 여기서 되게 막 욕하고 말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왔다가 어느새 내 새끼 욕하는 맛에 내 새끼 욕은 나만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장군아 영웅아 밥 먹었어? 밥 좀 먹고 깎아 사갈게. 그 다음 하늘님. 네. 일단은 방송인 거를 떠나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얘기해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깐 얘기하다 다른 걸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쵸, 그쵸. 여기는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내내 반려견 얘기만 하다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즐거웠고 지금 곧 끝일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저희 동순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사실 지금까지도 걔가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행복했다고 말을 해주진 못하겠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이제 또 밤 10시 반 되면 간식 달라고 난리를 칠 텐데 아마 내가 못 주고 엄마가 줄 것 같으니까 나 찾는다고 현관 보지 말고 10시 반에 알아서 엄마한테 간식을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부족한 반려인이지만 네. 네 역시나 부족하다는 걸 또 알았고 그리고 종종 이 멤버 그대로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좋아요. 저는 네네네. 마침 단톡도 네. 있으니까. 개방송 콘텐츠로. 네. 근데 우리 애들 욕하는 거 2박 3일 동안 할 수 있어. 그리고 세보마 언니랑 재밌게 놀면서 재밌게 살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녕이라는 말은 안 할 거야. 사랑하고 우다다는 조금만 하자. 눈물 나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좀 급하게 한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은 게 금요일 밤이고
게스트 섭외를 한 게 토요일이고 와. 지금 녹음하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급하게 하는 거 치고 그래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강아지를 키우시든 안 키우시든 또 뭐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반려동물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상구와 두기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상구야 기다리는 건 좋은데 좀 편한데 누워서 기다려. 왜냐면 제가 한관에 딱 들어가면 그 안전문 바로 아이고, 앞에가 아야. 발이- 저 기분 알아. 발을 딱 대면은 따끈따끈해요. 맞아. 그 느낌. 그 자리 너무 달아해진 것처럼. 왜 울지? 전 그 위치에 죄송해요. 방송 났어요. 죄송해요. 아예 자리가. 그쵸. 네. 아무튼 땅바닥에 누워 있지 말고 편한 데서 음. 방석에서 기다렸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끝났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와. 그러면 자, 오늘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PC한 놀이터 개피방